사주의 약점을 이용하는 방법과 사주는 좋지만 인생에 덫에 걸렸을 경우 빠져나오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가장 먼저 얘기할 게 뭐 사주의 덫에 빠졌다. 사주는 좋지만 인생의 덫에 빠졌을 경우 이런 게 뭐냐면요. 여기서의 핵심은 인생의 덫이 아니에요. 인생의 덫이 아닙니다. 사주가 좋은 경우가예요. 사주가 좋은 경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주가 좋은 경우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사주가 좋은 경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사주가 좋을 경우에 무너졌을 때가 더 문제예요. 사주가 좋을 경우가. 제 상담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인생의 후반부에 다시 재기불능이 더 많아요. 사주가 좋을 경우가 더 재기불능이 많습니다. 원래는. 네. 사주가 좋으면. 그러니까 사주가 나쁘면은 재기불능이 더 안 일어나요. 막 의견들이 막, 의견들이 아주, 맞는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 네. 지아님의 말에 밑바닥에 적응을 못해서가 일부 들어가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오하구님 사고를 안 쳐서요. 브리드님 아님 사주가 좋아서 극복할 게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변의 위치 때문에. 주변의 위치.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인간은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 사주 보니까 부모 덕이 없지 않은데 자기가 부모 덕이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부도 못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부모 덕이 없다고 더 느끼지 않아요. 되게 의외죠. 오히려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 부모 덕이 없다고 느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보면은 만약에 자기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갔어요. 좋은 대학을 갔더니 친구 주변 애들은 다 집에 부모님들이 좋아. 네. 부모님들이 좋아요. 친구네 집에 대학 가가지고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 보면은 다 자기한테 막 부모님들이 돈도 줘, 용돈도 많이 줘, 못도 줘, 이런 친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은 가난했고 부모 덕이 없다라고 느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이 명문대생의 집안의 기준이 돼버린 거야. 세상의 기준이. 되게 웃긴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다 부모님들이 차도 사주고 대학교 때 이래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차 사달라고 했는데 차도 안 사주고 이래요. 그다음 부모 덕이 없어. 이게 진짜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예. 네. 진짜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 MP님. 열심히 살수록 자기가 너무 게으르다고 느끼는 거랑 비슷하네요. 예, 맞아요. 열심히 살수록 자기가 너무 게으르다라고 느끼는 거 똑같아요. 예. 왜냐면 주변에 부지런한 사람들만 보니까. 지아님, 좋은 데 다니는 애들이 더 피해의식이 깊던데, 이런 이유인가 봐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영원한 이제 굴레가 돼요, 인생에서. 영원한 굴레가 돼요. 영원한 굴레라는 게 그렇게 느끼고 이제 살아가면서도 이제 나랑 좋은 대학을 나오고 명문대를 나온 애들은 또 시집이나 장가를 또 괜찮은 사람들이랑 해요. 근데 만약에
나도 분명히 괜찮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도 친구는 막 또 남편이 뭐 사줬네, 뭐 했네, 남편은 또 뭐 승진을 했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당연히 또 자기가 또 별로인 사람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사비나님. 예전에 자기 자신 11억 있는데 비관 자살하면 가장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다니까. 상대적으로 안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예. 근데 그래서 상담할 때 저는 이제 모든 대중의 기준으로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상담자들은 본인의 기준으로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주변 사람들의 기준이 보통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재벌들도 이제 돈이 엄청 많은데도 나는 10대 재벌 안에 들어있지 못해. 그래서 가난해. 이렇게 느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서울대에서 꼴찌하면 난 멍청한가 봐라고 느끼는 거라고요. 그게 사주가 좋은 사람들이 갖는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게 여기서 들어가요. 예, 여기서. 이제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내려가는 기운이 있잖아요. 내려가는 기운이 있는데, 이제 뭐 어찌됐든 뭐 망했다라고 해요. 그냥 쉽게. 망했어요, 내가. 뭐 하다가 망하거나 인생에 고달픔이 생겼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타인의 조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괴로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성향이 나와요. 두 가지 성향. 뭐냐면은 나는 이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다시 성공해서.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려면 대부분이 오히려 젊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는 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게 작용하냐면 나는 그냥 더 실패를 하면 더 조롱이 되고 이러니까 실패를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내려갑니다. 아무것도 안 할래. 그냥 월급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할래. 푼돈이라도 받으면서 살 거야 라고 그냥 살아요. 근데도 사람들과의 주변 사람들과의 위치는 맞춰야 되니까 버는 거에 비해서 돈은 또 많이 쓰게 되고 극복이 안 됩니다. 예. 차라리 그 다음에 나는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어 이런 사람들은 극복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특성은 대부분이 우울증이에요. 예. 좋은 사주도 우울증이 걸려요. 좋은 사주가 우울증 걸리면 이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나쁜 사주랑 똑같아. 똑같아요. 한마디로 우울증의 가장 큰 문제는 의욕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삶의 의욕. 대체적으로 우울증 극복이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한 뭐 5년까지도 쉽게 가요. 네, 시간은 금방 흐릅니다. 5년 정도. 그러면 이제 5년이 이게 뭐 10대 때 5년도 아니고 4, 50대 때 5년은 너무나 중요한 네, 후회할 게 없어. 직업이 없잖아요. 일단은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기가 쉽지가 않고 나이가 있으면은 인생 끝나고 끝나는 겁니다. 그냥 예, 인생 끝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뭘 보는 거냐면 사주의 자존심을 보는 거야. 이 사주의 자존심이 있냐 없냐를 강하게 보는 겁니다. 사주의 자존심이 강할수록 문제예요. 사주의 자존심이 강하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자존심이 강하다는 거는 실제로 이 사람이 성공에 대한 것도 되게 강하게도 만들지만 반대로 성공을 못하게도 만드는 게 있어요. 자존심이 강하다는 게. 되게 양자로 갖고 있는 인간의 성향 중에 하나예요. 예. 양자로. 되게 극단적으로 성공하느냐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느냐를 갖는 게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중간은 잘 없어요. 성공하든가 성공하지 못하든가예요. 자존심이 강하니까 남 밑에서 일 못해. 자존심이 강하니까 사람들과 충돌이 많아. 그래서
항상 충돌이 많기 때문에 어 인간관계가 좋지 못해. 이런 사람들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자존심이 강한데 그런데 이 단점이 있는데도 성공하는 사람 뭐야? 자존심이 강해서 남의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했어. 다른 사람한테 조롱을 받기 싫어서 나는 사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 이런 사람들이 또 자존심이 강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H형. 자존심이 강할수록 실패하면 우울증에 쉽게 빠져요. 예. 그렇지만 중요한 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주에 자존심이 또 없으면은 애매모호하게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사주를 볼 때 제가 되게 중요한 척도로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존심이라는 거는. 그게. 그러니까 단순히 사주를 볼 때 찻쌤은 어떻게 좋은 사주, 나쁜 사주 구분해 이런 거 보고 구분하는 거 사주에 뭐 재성이 있네, 인수가 있네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주에 굉장히 강력한 성격을 보고 그걸 구분해 내는 겁니다, 원래.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사주를 딴 데서 보면은 사주에 뭐, 인목이 있어서 이 사주는 좋아요. 경금이 있어서 나빠요. 이런 얘기는 다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이 사주의 정확한 성격을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든 해가지고 그걸 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하는 거지 단순히 성격 구분을 못하면서 성격은 일주에서도 나오고 되게 다양한 군데에서 속속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자신한테 솔직해질 수가 없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원래 대부분이 저게 떨어져요. 그 자기 자아를 보는 눈이 떨어집니다. 자존심이 강할수록. 네. 메타인지가 떨어져요. 자존심이 강한 사주일수록. 또. 그리고 사람들한테 거짓말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공을 못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오히려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이런 거 못 참는 사람들 많아요. TV 보면은 묻지마 범죄들 생기잖아요. PC방에서 이 알바생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죽였다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이 사주에 자존심이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되게. 그래서 이 사람이 자존심이 강하냐 안 강하냐를 보려면 그걸 뭘 봐야 돼요. 그래도 제가 전체적인 성격을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뭘 보는 게 어느 정도 맞겠어요? 진토입니다, 진토. 예, 사주에. 일지에 있어야 돼, 일지. 일주라는 게 좀 더 성격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일지 진토가 원래 자존심을 되게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엠피님, 사주 말고 스스로 자존심이 강한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잘 알면 다 그냥 알아요. 굳이 점검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예. 예. 그 사람이 현재 잘 나고 안 나가고 자존심이 그러니까 현재 안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진토예요. 예. 차쌤 어떡해요, 인진. 아니, 저도 자존심이 세. 예. 그것 때문에 성공한 것도 이유가 돼요. 예. 왜냐면 저는 이제 이 직업을 가졌을 때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 제가 못 맞추는 게 너무나도 신뢰와 이런 거에 직관되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많이 솔직히 저도 타고났다라고는 하지만 노력도 많이 했죠. 사실 어떤 역술인이 그 고시생들을 좀 연구한다고 가끔씩 아침마다 저 노량진 간다니까요. 새벽에. 예. 새벽 첫 차 열차 타고요. 저는 진짜로 고시생들의 좀 가까운 기운도 느끼고 삶도 보려고 첫 차 타고 노량진을 가요. 저희 집에서 노량진 가깝지 않습니다. 서울이지만. 예. 꽤나 멀어요.
그래서 노량진 가서 이렇게 고시 뷔페도 먹어보고 그냥 어떤 애들이 아침에서 먹나, 좀 고시 붙을 만한 애들인가 이런 것도 관찰하고 그래요, 진짜. 왜냐면 제가 고시생들을 그렇게, 제가 뭐 나이도 있는데 그런 고시생들과 가까울 일들이 없잖아요. 주변에 고시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찰을 하면서 가거나, 아니면은 주로 이제 좀 재래시장 이런 데도 많이 가거든요, 일부러. 제가 솔직히 재래시장 갈 일이 뭐 있겠어. 솔직히 제가 뭐 재래시장에는 좀 더 양을 많이 사던가 이래야 되는데, 제가 진짜 어디 뭐 가면은 재래시장을 좀 더 많이 가게 돼요. 상인들 얼굴도 보고 거기 오는 사람들도 보고, 확실히 사주 연구에는 거의 기운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근데 대부분 역술인들은 앉아가지고 이런 거 그냥 유튜브나 보면서, 그래? 인목이 있으면 뭐 어떻다고? 막 이런 거 백날 그렇게 공부해봐요. 그런다고 사주가 느나. 예. 주님, 그러면 자존심은 승부욕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되게 애매한 겁니다. 자존심이 강하다고 승부욕이 다 강한 건 아니에요. 예. 왜냐면 승부욕이라는 거는 되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전혀 관심도 없고 못하는 거에 자존심이 세다고 승부욕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승부욕은 자기가 잘하고 자신감 있는 거에 승부욕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승부욕을 꼭 자존심과 연결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제가 만약에 차쌤은 자존심이 세니까 승부욕이 있으면,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운동 어떤 특정 종목을, 저는 관심도 없는 종목을, 축구라고 할까요? 축구를 뭐 박지성이랑 했을 때 승부욕이 있으니까 되게 열심히 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저는 그럴 생각도 없어. 타인을 인정하는 것도 자존심인 겁니다. 타인을 인정하는 것도. 승부욕이라는 거는 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승부욕이 있는 것도 돼요. 또 한몫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잘 돼 있는 사람은 타인의 자존심도 인정을 해요. 예. 저는 타인의 자존심을 굉장히 인정합니다. 예. 제가 실제로 이렇게 사주를 보면서 막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직업적인 겁니다, 직업적. 저랑 사적으로 얘기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제가 뭐 타인을 무시하거나 전혀 그런 성향이 없다는 건 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된 자존심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무시하느냐 안 무시하느냐도 조금 연관을 지으면 돼요. 유느님, 애가 경진일주면 친구랑 비교하여 자존심을 긁어줘야 더 열심히 뭔가를 할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승부욕과 자존심은 별개고 그냥 기분만 나빠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존심을 긁어줘야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거랑 섞으면 안 돼. 그거를 이상한 그런 거랑 승부욕이랑 자존심은 관계가 없어요. 임진일주는 남들 이목도 무지하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기준과 평가가 엄격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임진일주는 대부분이 좀 그런 성향을 띠죠. 사연님, 일지 진토가 있어도 일주에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근데 그런 것까지 설명하면 또 수업이 되니까 제가 또 이거를 구구절절히, 또 그거는 교육생들만 배우는 거죠. 루루님, 굴레를 탈출할 방법은 없나요? 상담 오셔서 백날 얘기해도 안 돼요. 와. 네. 엄청 얘기하는데도 잘 안 돼요. 진짜. 네. 이런 점을 또 얘기하면요, 되게 싫어요. 네. 상담 때 얘기를 해줘도. 그러니까 그냥 듣고 싶어하는 얘기 들으려고 상담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네. 자존심 센 사람, 자존심 세고 자기가 뭐
뭐 이전에는 조금 잘 풀릴 때는, 왜냐면요, 진토가 있는 사람들은 좀 자수성가형들이 많기 때문에, 자수성가였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느끼다가 남의 말을 완전히 듣고 움직이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 남의 생각으로 많이 움직이려다 보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를 빠져나오려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좀 답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냥 모험 던져야 돼요. 예. 인생 모험 해야 되는 겁니다. 망하면요? 망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망하면. 중요한 거는 망하면요가 아니라 안 망해도 망해요. 예. 안 망해도 망하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려다 하다 망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거나 어차피 망하는 건 똑같은 의미예요, 결국. 월치진토는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망하는 게, 그건 사주를 봐야 돼요. 자존심을 중시한 사람들은 직업적으로는 뭐가 맞나요? 이거는 사주를 봐야 돼.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잖아요, 질문 자체가. H형, 좋은 사주가 덫에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사주가 좋다고 할 수 있나요?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접근하는 게 또 사주에서 잘못된 게, 좋은 사주는 무적이다라는 논리를 자꾸 적용하니까 그런 거야. 좋은 사주가 왜 무적이에요? 좋은 사주 무적 아니에요. 망하기도 많이 망하고 그지도 많아요, 좋은 사주가. 예. 애초에 그런 그 사람들은 그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이 아니라니까. 자꾸 좋은 사주에 무적이라는 논리를 자꾸 잣대로 넣으니까 그렇게 되는 얘기라니까. 그러면 모든 비논리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상담에도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주가 좋다 그랬는데 저는 왜 이렇게 삽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살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따르면은 그게 나오지가 않는다니까요. 그게. 그럼 좋은 사주면요, 막 사람 칼로 찌르고 다니고 막 이래도 되는 거라는 사주 논리가 생긴다니까요. 그게. 그러면 또 이런 논리를 적용할 거야. 좋은 사주는 사람을 찌르지 않겠죠?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 그렇지도 않아. 왜냐면, 그러면 히틀러는 나쁜 사주였겠어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어쨌든, 나치의 총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거랑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거에 자꾸 좋은 사주는 무조건 무적이다라는 논리를 자꾸 적용시키니까 자꾸 머릿속에 꼬이는 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상담 때도 많이 얘기해, 자꾸 그 얘기를. 내 말을, 이렇게 내가 슬럼프가 생겨서 떨어졌을 때, 내 말을, 제가 그거를 탈출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그거를 해야지 탈출한다는 거지. 그냥 떨어졌을 때도 그지같이 그냥 살면은 탈출합니까? 전 좋은 사주니까 탈출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거는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게 맞으니까 계속 잘 나갈 수 있는 거지, 그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유느님 말이 맞아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틀린 말이고, 끝이 나쁘면 다 나쁘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주는 이렇게 어렸을 때 잘 살다가 50대 때 망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50대 때. 아니, 생각해봐. 인생에 50살 이전까지 잘 살았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근데 50살에 망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 와가지고 다 자기 나쁜 사주라고, 진짜 거지 됐다고, 거지 사주라고 얘기해.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여태까지, 아니, 50살까지 부유하게 떵떵 살았으면은 그게 좋은 사주지, 인생에. 예. 그게 좋은 사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좋으면은 죽을 때까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좋은 사주.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정말로 그 논리면은 정말 불사에
무적의 불사라는 논리라니까요. 정말. 그러면 모터로 그렇게 살아요. 내 사주 보고 안 죽을 것 같아. 그럼 오토바이로 한 300km로 달리고 살면 되지. 그럼 안 죽어요? 죽지. 사주가 안 죽을 사주도 죽어요. 오토바이 타고 300km로 달리면. 예.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무적 논리를 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적 논리를. 그렇지만 사주가 좋을 경우에는 확실히 안 죽는 게 아니라 그래도 300km까지 도달한 다음에 죽는 거고요. 사주가 나쁠 경우에는 50km에서도 죽는다는 거예요. 황금기도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주가 나쁘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셨죠? 그냥 오토바이로 얘기하면은 그래도 300km로 달려는 보잖아. 사주가 좋으면은. 그쵸? 죽더라도. 근데 사주가 나쁘면 50km로 달달달달달 달리다가 그냥 뭐 재수없게 바나나 밟고 오토바이가 보통은 바나나가 길에 잘 없으니까 그 시장에서 그 배추 밟고 오토바이가 잘 자빠지거든요. 배추 밟고 50km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300km로 달려보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인 거야. 사주가 좋냐, 나쁘냐는. 예. 근데 자꾸 그러면 죽지도 않는다라는 논리로 가지 않는다는 거야. 죽지도 않는다라는 논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300km로 달려도 안 죽으려면 어떻게 안 죽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오토바이를 타는데 300km로 안 죽는다. 그거는 내 몸이 내가 조종력이 엄청 뛰어난 게 아니라 헬멧 써야가 아니라요. 내가 만약에 길을 막 뚫고 가는데요. 차들이 다 피해줘요. 네. 300km로 도로를 가는데 차들이 다 피해주고요. 신호가 다 파란불이 켜주고요. 이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다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막 맨홀도 뚜껑이 자동으로 닫히고 갑자기 막 진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가 어떻게 돼요, 세상이. 그게. 그렇지만 생각해봐요. 50km를 만약에 300km로 달릴 수 있는 사람이 50km로 달리잖아요. 세상이 느리게 보여요. 사고 잘 안 나요. 예. 진짜로 이 속도감이라는 건요, 되게 상대적이에요. 운전해보거나 오토바이를 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달리잖아요. 한 막 130km로 달리다가. 13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국도로 와서 60km로 달리잖아요? 엄청 느려 보여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느리게 가지? 하는데도 그거 보면 한 7, 80km야. 진짜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사람이. 그렇지만 이게 인생에 슬럼프가 왔을 때 그걸 한번 극복해야 하려면요. 300km로는 잠깐 속력을 꽉 내야지 돼요. 예. 그렇게 내야 된다고요. 근데 죽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 아이, 그럼 죽어야지, 뭐, 어떡해. 잘못하면. 그거를 감안하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감안하고. 그럼 20대 때는 안 죽어요? 20대 때도 죽어요. 근데 20대 때는 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20대, 30대 때 했어요, 다. 했잖아요. 근데 3, 40대는 못해요. 예. 오히려 죽을까봐. 20, 30대가, 20, 30대가, 20, 30대도 죽는 건 똑같은데, 20, 30대는 했으면서. 그리고 제가 무슨 죽으라고 하겠습니까? 안 죽을 만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이 겁을 내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냥, 그럼 상담하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겁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겁 많은 사람. 제가 돈을 대줘요? 아니면은 쫓아다니면서 제가 한마디로 그거 다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거 다 해달라는 얘기. 제가 서명을 해줄까? 차라리. 만약에, 그럼 서명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망했을 시에 제가 50% 보전. 그 대신 성공하면은 수익의 50%를 죽을 때까지 나한테 줘라. 이거 저 서명할 수 있어. 서명할 수 있다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서명하면 안 할걸요? 본인이?
각서 쓰면 안 할걸요? 절대. 왜냐면 성공했을 때 50% 아깝거든. 근데 저한테는 완전 남는 장사예요. 실패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전 사주를 보고 베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금액은 50%지만 훨씬 이득인 겁니다. 성공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도 안 해요. 상담자들 절대 안 할걸요? 이렇게 제가 하자 그래도 안 할 거예요. 네. 한마디로 그냥 공짜로 해달라는 겁니다. 제이님, 좋네요. 찻생과 평생 지인 되는 거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50%를 줘야 되니까 이게 지인인데 뭔가 악연이 되겠죠. 자기가 번 거 50%를 줘야 되니까 짜증이 나겠지. 예. 안 한다니까, 근데. 저는 언제든지 저는 환영입니다. 이거 저랑 쓸 수 있으면 환영. 예. 완전 환영. 그니까. 되게 재밌죠, 이게. 물비스천님, 오, 인생 배팅. 쌤, 신 같아요. 아, 저게, 신 같아요에 앞에가 뭐가 빠지면, 예, 그런 게 많죠. 애들끼리 농담할 때. 평생은 어렵다. 그 사연님. 왜냐면 뒤에 인생까지 다 바꿔준 건데 평생 줘야지, 저한테. 예. 평생 줘야죠. 아니면은 그 평생의 수익금을 계산해서 줘야 돼요. 실제로 평생을 줄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 사람이 일부러 빼돌릴 수도 있으니까 초반에 계산해서 50%를 이제 남은 인생의 40년 곱하기 해가지고 그 수익금 저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해서 줄 수 있으면 저랑 하세요. 200만 원이면은 곱하기 월 200 수익금이 50%다. 자기가 400을 버는데 200에서 곱하기 40을 줘. 아니, 곱하기 12 곱하기 40. 네, 저한테. 그럼 저는 합니다. 네. 근데 안 한다니까. 이거 해도 안 해요. 참 재밌죠, 그게. 이러고서 또 실패하면 또 저한테 오겠지. 아니, 난 각서 안 썼는데. 네. 그리고 상담할 때 저는 되게 정확히 얘기합니다. 실패할 확률도 일부 있지만 그래도 하는 게 이득이다 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생각해봐요. 맥스 마틴이 아까 풀었던 맥스 마틴이 저한테 상담을 왔다고 생각할까요? 맥스 마틴이 왔어요. 백스트리트 보이즈랑 음악을 했어. 프로듀싱 했어. 그러면 상담할 때 물어보겠죠. 저한테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물어보겠죠, 이런 사람이. 그럼 저는요, 매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는 사주에 나와 있지 않아. 예. 그리고 아무리 다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무적은 없다고. 그렇지만 이 사주는 그렇게 맞으니까 지금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앨범이 실패하더라도요. 계속하면은 계속하세요. 그럼 성공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하세요. 그래서 성공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음 타이밍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물어봐요. 그거는 안 나와요. 왜냐면 그냥 인생에서는요, 그냥 확률만 나올 뿐이에요. 다음 타임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거를 정확히 하려면요, 맥스 마틴 사주만 볼 게 아니에요. 이 앨범에 연결된 인간들을 다 봐야 돼요. 근데 에이,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